존경하는 240만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건설교통위원장 김지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엑스코 노선 변경 계획안이 조속히 재검토되어 제대로 된 도시철도 엑스코선의 착공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엑스코선 도입의 취지를 알고 계십니까? 엑스코선 도입의 취지는 엑스코에 걸맞는 마이스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주변 유통단지 활성화 및 인근 주민들의 도시철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입니다.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사업 기본계획안 공개 이후 엑스코 없는 엑스코선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계획안을 보면 말만 엑스코선이라고 하는 실제 노선은 코스트코와 엑스코 제2전시장 남단을 통과하는 코스트코안이 발표되었다고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으며 엑스코 동서관 방향으로 지나는 노선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대구시는 엑스코선이라는 기존 이름을 슬그머니 내리고 도시철도 4호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으로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하는 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또한 엑스코뿐만 아니라 2,800명 종합유통단지 상인들의 운영과 대구시 전체를 두고 보아도 중대한 사항입니다. 경북대역을 두고 특히 대연동, 침산동과 상격동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일 엑스코선 관련 보도 자료를 통해 근본에 신설되는 공고 내거리역 외에도 주민들이 요구한 경북대 북문역과 경대교역을 신설하고 복현 고가고의 철거 문제도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신다는 보도가 되어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기존에 계획되었던 상격청사역에서 경대 북문역과 경대교역이 신설되면 인근의 도심융합 특구 및 상격청사와의 접근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구에 있는 파티마 삼거리역과 대구 공고역 역사간 거리는 900m 정도인 반면 대구 공고역과 신청 상격청사 역 간의 거리는 2km나 되어 대구나 북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융통성 있는 계획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어느 동네 정거장을 가깝게 할 것인지 의논에 앞서 먼저 엑스코 노선의 노선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엑스코 있는 엑스코선, 제대로 된 엑스코선이 건설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주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엑스코선의 당면 과제에 대해서 알림과 도시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엑스코 노선 변경 및 엑스코선의 조기 착공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차량 시스템 AGT 변경 관련 문제입니다. 엑스코선 차량 형식은 모노레일에서 AGT 경전철로 변경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AGT 경전철의 경우 철제 바퀴로 인해 소음과 진동 문제와 도시 미관 훼손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차량 형식이 모노레일에서 AGT 경전철로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와 그에 따른 재정적인 증액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 3호선의 경우 지상철로 인해 선로 주변 주민들과의 마찰이 심해 도시철도 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AGT 경전철의 경우 교각과 교각 사이에 폭 8m 상판이 올라가는 등 AGT 경전철 교각 구조물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GT 경전철 운행 시 구조물 설치로 경관 저해, 소음, 일조권 등 주민 피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노선 결정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해 주민공청회, 설명회 개최와 더불어 홍 시장님의 심도 있는 재검토 지시에도 불구하고 엑스코 노선 변경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와 북구, 동구 주민들이 더욱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노선 문제를 보면 엑스코 동서간을 통과하도록 노선 변경,
대불공원 횡단 외 다른 대안 노선 검토와 대현로 구간 재검토, 대현로 통과가 아닌 신천 동로 우회 노선 검토 등의 다양한 대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총 사업비가 에타 통과 대비 10%를 초과하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다시 받아야 하고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에타를 다시 받아야 함에 따라 의견 수렴의 정도에 따라 사업 추진 시기가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대구 상하로 입체화 사업 고가도로에서 지하터널 형식 변경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시는 이러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한 사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엑스쿠선 주변 주민들은 사업 추진이 좀 늦어지더라도 사업 계획의 적정성 재검토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엑스쿠선 노선이 왜 현재와 같이 결정되었는지와 대구시 미래 50년을 봤을 때 옳은 노선이라고 과연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엑스코 노선 변경이 어렵다는 대구시 의견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안을 두고 원점에서 검토하면 엑스코선이 10%를 초과하더라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사업 계획의 적정성 재검토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차량 기지 변경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2029년 신설 예정인 도시철도 엑스코선 차량 기지를 당초 계획했던 지역에서 이시아폴리스 내에 있는 복무 IC에 신설하려는 계획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멸종 위기 중인 맹꽁이 발견 등 차량 기지 건설에는 부적합한 엑스코선 복무 IC 차량 기지 건설을 강력히 반대하여 사업비도 155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그러나 엑스코선 차량 기지도 동구 주민들의 반대로 복무 IC에서 불로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또 불로동 차량 기지 이전을 절대 반대하는 등 이 반대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로동으로 차량 기지가 결정된 이유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 반대가 심하면 다른 후보지를 찾아야 하는데 특히 시장님께서 제시하신 대구공항 이전 후적지 개발에 그 큰 비전을 참고한다면 과연 이러한 이전된 위치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선정했는지 그것 또한 궁금합니다. 네 번째로 대연동 관련 문제입니다. 북현 오거리에서 대구공고역까지의 정거장 간격은 900m, 대구공고역에서 다음 역인 상격청사역까지는 2km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대 서문의 노선은 선로가 지나가는 그 구간에 50m도 되지 않는 곳에 대연동 등 총 7,800세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도 하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북구 대현로의 경우 도로 폭이 24m에서 8m의 상판이 설치로 양측 차로가 1차로가 되면 상습 정체 구간이 발생하고 일조권 침해, 도시경관 훼손,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좁아지는 도로 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들의 안전에 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대구 시민 여러분, 지금 엑스코에서 대형 콘서트가 열리는 날이면 전국에서 수많은 인파가 몰려듭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이 불편하여 공연 관람, 관광버스로 인해 주변에는 불법 주정차 문제가 생기고 콘서트가 끝나면 부랴부랴 돌아가느라 엑스코 주변을 둘러볼 여유조차도 없는 실정입니다. 만약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엑스코역이 생긴다면 전국 각지에서 KTX를 타고 동대구역에서 엑스코선으로 환승한 후 엑스코에서 공연 관람 이후 주변을 여유롭게 즐기고 대구시를 만끽할 수 있는 관광 코스 개발도 이루어집니다. 대구 관광사업에 불필요한 예산을 막대하게 투입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엑스코선과 역사 하나만으로도 주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의 질의에서 보듯이 엑스코 노선의 변경과 관련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증액된 금액을 제외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선정된 차량기지 이전비 155억 원 등을 고려하여 대구 미래 100년을 생각할 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정도는 충분히 대구시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지만 의원님께서 도시철도 4호선 노선 변경과 정장 위치 등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철도 4호선을 대구 미래 50년을 내다보고 추진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4호선은 대구 동남북 균형 발전과 도시철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핵심 노선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공청회와 주민 설명회를 통해 전문가 및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양한 요구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수건 사업인 도시철도 4호선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 형식 변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4호선은 3호선과 같은 모노레일 형식으로 2020년 12월에 어렵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모노레일을 도입하기 위해 차량 제작사인 히타치와 수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2022년 7월에 공문으로 철도 안전법에 강화된 안전 규정 준수가 어렵고 수익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국내 철도 안전법 적용의 면제 없이는 차량 공급이 불가하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사실상 우리 시와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이후 일본 히타치사 한국 지사장이 직접 우리 시를 방문하여 납품이 불가한 데 대하여 유감을 표한 바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히타치사의 철도 차량 형식 승인 면제 요구에 대해 철도 차량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철도 안전법의 형식 승인을 받고 국내 여러 노선에 납품되어 운행되고 있는 AGT 경전철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보면 모노레일의 경우 총 사업비가 7,560억 원이며 40년 유지 관리비가 2,920억 원 소요되나 철제 차량 AGT의 경우 총 사업비가 7,805억 원이며 유지 관리비와 모노레일의 절반 수준인 1,544억 원 소요됩니다. 철제 차륜 AGT는 건설 비용은 모노레일보다 245억 원 더 소요되지만 유지 관리비가 1,376억 원 더 적게 들어 종합적으로 보면 1,131억 원이 적게 들기 때문에 모노레일보다 AGT가 더 경제적입니다. 다음으로 구조물 설치로 인한 주민 피해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관 저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AGT 방식의 상부 구조는 상판 슬래브가 있어 모노레일보다 경관에 취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부 구조인 교각과 받침 구조물의 크기는 모노레일과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AGT 상부 구조물을 좀 더 슬림화하고 조형미도 살리며 기둥에는 식물 식재하는 등 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음과 관련해서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르면 4호선 구간은 주간에는 70dB 이내, 야간에는 60dB 이내가 기준입니다. 타시도 운행 사례를 보면 주간 및 야간 모두 기준치 이내로 소음 환경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추가 소음 저감 대책으로 최신 기술인 고체 도입기를 차륜에 부착하고 궤도 상판 바닥에 흡음판을 도입하여 약 10dB 정도 소음을 낮출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필요시 방음벽을 설치하여 추가로 소음을 저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일조권에 대한 대책으로는 대연로 구간의 건물들이 대부분
3층에서 4층 상가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향후 설계 시에 일조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선 결정과 정거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도시철도 4호선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예비 타당 조사 신청 당시 도시철도 4호선은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이시아폴스까지 통과하는 구간으로 불로동 차량기지, 정거장 13개 포함하여 총 연장 12.4km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예타 조사 과정에서 낮은 경제성으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예타 통과를 위해서 현재와 같이 노선을 조정하고 정거장을 10개로 축소하였으며 차량 기지도 시 부지인 복무 IC 인근으로 이전하는 조정안을 KD와 같이 마련하여 2020년 10월에 간신히 예비 타당 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도시철도 4호선은 대구 동남북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노선이며 향후 미래 수요를 감안하여도 현재 계획 중인 노선이 최선의 노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엑스코 동건과 서간 사이를 통과하는 노선 병이 어려운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노선은 대불공원 동측 일부를 관통하여 녹지를 훼손하게 되며 건설 비용도 262원 정도 추가로 발생하여 총사비 증가가 되게 됩니다. 둘째, 기술적 측면에서 AGT의 경우 본선 구간 최소 곡선 반경은 100m 이상으로 이를 적용하면 엑스코 동관 건물의 일부를 철거해야 됩니다. 또한 엑스코에서 우편 집중국 사이 짧은 구간에 2번 연속해서 90도 급회전을 해야 하므로 차량 운행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셋째, 시민 안전 측면에서 엑스코역이 동건과 서건 사이에 위치할 경우 대형 행사 종료와 동시에 역 좌우측으로 인파가 집중됨에 따라서 밀림과 압박 등 시민 안전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총 사업비가 10% 증액될 경우에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이 되며 이 경우 1년 이상 사업 지연이 예상되고 기간 지체로 사업비 추가 증액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사업비 증가율이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청회 및 주민 설명회에서 제기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 계획안을 조정하여 사업을 진행하시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차량기지 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타 신청 당시에는 불로동 농경지로 차량기지 건설을 계획하였으나 예타 조사 과정에서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 시유지인 구 복무 IC 인근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맹꽁이가 발견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래 영경지구, KT 후적지 개발과 연계한 노선 연장, 차량기지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불로등으로 차량기지를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를 추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연로 구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노레일과 AT 방식은 규격에 큰 차이가 없으며 기존 차로 폭을 조정하여 차로수 감소가 없도록 계획하여 교통 혼잡을 방지하겠습니다. 향후 설계 과정에서 대연로 구간 교각 형태를 개선하여 경관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도시철도 4호선 건설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 질문을 해주신 김지만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현재 결정된 노선과 정거장 위치, 차량 형식 등 도시철도 4호선 기본 계획안을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안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우리 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100% 만족하실 수 없겠지만 도시철도 4호선 사업이 잔출될 수 있도록 의원님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먼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설립하는 것은 엑스코선입니까? 도시철도 4호선입니까? 도시철도 4호선입니다. 그러면 이 원치지가 원래 엑스코선이라고 불렸는데 도시철도 4호선으로 이름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엑스코 옆으로 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당초 그렇게 이름이 가칭을 불렸었는데요. 우리 시에서 도시철도를 만들 때 모두 다 아르비아 숫자를 써서 1, 2, 3호선을 붙이는 것처럼 다음 도시철도도 그렇게 맞추어서 4호선으로 정식으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근데 왜 제가 8대 때 있을 때는 엑스코선이라고 해서 보고를 받고 또 이렇게 널리 엑스코선으로 이렇게 이름이 불렸다가 갑작스럽게 이 엑스코 없는 엑스코역, 엑스코역 없는 엑스코선, 경북대역 없는 경북대역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도시철도 4호선으로 이름이 바뀐 것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스러웠는데 본격적으로 제가 하나 우리 부시장님께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혹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혹시 그 내용이 알고 계십니까? 뭐 아주 상세한 건 모릅니다만 하여튼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되었는지 지금 현재 뭐 어떻게 돼가 있는지 혹시 보거나 이 엑스코선 죄송합니다. 도시철도 4호선으로 이제 부를게요. 이 도시철도 4호선을 검토하시면서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을 검토해서 한번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타에서 트램으로 그렇게 통과를 되었고 뭐 아니 그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 게 말했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 도시철도 예, 대전 대전요. 지금 새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새로 무슨 검토를 하죠? 지금 트램으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에 아닙니다. 대해서 자 부시장님 대전 2호선 경우에도 저희 엑스코선과 죄송합니다. 자꾸 입이 붙어서 도시철도 4호선과 비교를 해봤을 때 현재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사업 계획에 대해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 대구시는 이 사업비 증액에 따른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조차 시도하지 않는데 대전에는 당초 95년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12년도에 어렵게 예타를 통과하고 난 뒤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트램을 하느냐 지하철을 하느냐 다양한 주민 요구에 맞추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거기다가 더군다나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으로도 선정이 되어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답변에 보면 뭐 1년 이상 이렇게 적정성 재검토를 가면 걸린다고 했는데 대전의 경우에는 얼마나 걸린 줄 아시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죠?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7개월이 걸렸습니다. 7개월. 어렵다는 이 금액을 늘어가면서 대전의 경우에는 예타도 면제를 받고 적정성 재검토도 7개월 만에 끝났어요. 거기다가 지금 2배나 2012년도 최초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때 경제성을 비교해 보면 B시가 0.91, 대구시는 0.87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 타당성 재조사의 경우 총 사업비가 5,660억 원에서 2018년 12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시 총 사업비가 얼마나 늘어나신지 알고 계십니까? 대전의 말씀입니다. 예. 잘 모르겠습니다. 다 끝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33%가 증가된 7,527억 원입니다. 그렇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구시에 계시는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대전시의 사례도 벤치마킹을 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대구시의 공무원들은 대전시 공무원보다 일을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못 하는 겁니까? 대전시 공무원도 훨씬 일을 많이 하고 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노선의 기본 계획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려했는 것은 사업에 대해서 적정권 재검토를 해야 되는 그 사항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사항들 동시에 고려한 것입니다. 물론 사업 계획 적정성 부시장님, 검토를 자꾸 이야기가 그러면 길어지는데 여기서도 1995년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늦어져도 좋으니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우리 대구시에서는 10%가 넘어서 사업 적정성 재검토도 하기 싫다. 15%가 넘으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으면 언제 될지도 모른다. 그게 두려워서 안 하는데 대전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대구광역시 교육감을 역임하신 분이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대구시는 이러한 문제가 제기가 되었을 때
사업성이 증가됨에 따라서 이렇게 적정성 예타 재검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면제를 위해서 우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한번 만나서 상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그거는 상의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참으로 안타까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대전에서는 대구시와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선을 변경 또 하고 트램으로 하느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적극적인 노력 끝에 물론 상황이 다르다고 뭐 말씀하시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러한 것도 벤치마킹을 해서 첫 출구가 단추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까? 국가 사업으로 해서 예타가 면제가 되었다면 지금 현재 전 대구시 교육감을 지내신 균형발전위원장도 한번 찾아가서 상의도 해볼 수도 있는데 그러한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큰 안타까움을 느끼고 아마 대구 시민들 특히 유통단지나 여러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느낄 것 같은데 우리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지금 설명드린 기본 안을 그게 타당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단순히 사업 계획에 대해 적정성 검토를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예타를 새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만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동시에 고려되는 것이고 그 두 가지를 저도 물론 고려한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하게 되면 시간이 더 늦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런 측면들을 고려했기 때문인 거고 그 단순히 그 두 개만 가지고는 얘기할 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년 이상 걸린다고 자꾸 강조를 하셨는데 대전의 경우에는 7개월이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타 면제 사업도 확정됐습니다. 이것도 2회에 걸쳐 어렵게 예타가 통과됐는데 예타 면제 사업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번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전성 관련입니다. 엑스코선이 사고가 도시철도 엑스코선이 사고가 발생하면 지상 3m 높이에 있는 도시철도 이용 승객은 크게 불안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대구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되는데 대구공고역에서 상교청사까지 거리가 2km입니다. 맞죠? 만약에 중간에 멈춘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AGT 같은 경우는 중간에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통해 시민들이 자력으로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하는 부분을 피해서 그 터널 내에서 화재 발생 경우에 자력으로 터널 빠져나올 수 있듯이 그렇게 대피할 수 있는 중간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대피하시면 되고 그 안에 차량 기지 안에 차량 내부에도 화재 발생 경우에 했을 경우에 그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지금 갖출 수 있는 모든 그런 대책들을 다 갖출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결론은 2km인데 중간에 서면 결국은 내려서 통로를 통해서 걸어서 다음 역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러면 우리 여기 대연동 주민들은 사람도 아닙니까? 다른 역은 역간 거리가 600m에서 중간에 서면 300m인데 대연동은 2km 동안 역도 하나 안 만들어 주시고 사고가 생기면 이분들은 걸어서 1km나 걸어가야 돼요. 만약에 부시장님이 본인이 그쪽 지역 주민이라면 이게 과연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모노레일도 한번 멈추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시장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안전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4호선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앞서 본 의원이 수차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철도 엑스코선은 북부 지역의 도시철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도시철도 엑스코선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깊이 인식하셔서 다시 한번 대구시의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만 이렇게 다 결정된 사항이라면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공청회 설명회가 왜 필요합니까? 요식행위에 그저 덜러리를 서게 한 것은 아닌가요? 불가항력적으로 굳이 엑스코선이라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도시철도 4호선은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하신다면 본 의원이 제기한 여러 문제들을 특히 대연동이나 유통단지의 그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